저는 예전의 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작았는데 소비는 많이 하지 않았는지,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지금은 확실히 예전의 저와 비교를 하면 자산은 많이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짠테크도 우아하게 현명한 소비로 부자 마인드를 길러주는 우아한 짠테크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저만의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링크를 보고 오시면 제가 경험했었던 빠르게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와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가지 중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의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비용이 고정비에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비용들을 우리는 고정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월세, 주택담보대출, 통신비, 보험료, 출퇴근 교통비가 여기 고정비에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정비 항목을 줄일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정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저축률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들을 대부분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저축률 70에서 80%를 달성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정비를 줄여 저축률을 높이는 연습을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전에 저와 아내는 메이저 통신사의 핸드폰 요금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한다고 했지만 대략 55,000원 정도가 매달 휴대폰 요금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부부 합산으로 하면 대략 12만원 정도가 매달 휴대폰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었는데요. 너무 과도한 건 알았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알뜰폰 요금제가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와 아내는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메이저 통신사를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할인 쿠폰도 있고 알뜰폰에 대한 통화 품질에 대한 의구심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리고 통신사 혜택을 잘만 이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아니 거의 99%는 저는 이용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과감하게 2년 전부터 알뜰폰 요금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만원이 나오던 휴대폰 요금을 약 35,000원까지 낮췄어요. 저는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 어쩌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러한 고정비들을 낮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정비 항목도 낮출 수 없는지 또다시 가계부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는데요. 그렇게 찾은 게 인터넷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높은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용하는 건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게 전부인데 높은 속도의 인터넷 요금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인터넷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가장 고민인 고정비는 저는 사실 교통비였습니다. 매일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저에게 교통비는 절대로 줄일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잘 찾아보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정말로 너무나 많이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알뜰교통카드 사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매일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서 한 달에 평균 15,000원까지 교통비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뜰교통카드 가입부터 사용 방법까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비에서 줄인 작은 비용들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을 계속 모으게 되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6번째는 저는 최대한 소비를 줄여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비용도 바로 그냥 소비 자체를 그냥 줄이는 것이었어요.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도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과자를 사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텀블러를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외출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텀블러와 함께 나갑니다.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나가면 하루에 한 잔의 커피에 사용되는 소비 비용을 줄이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요즘 구독 서비스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쿠팡,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멜론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면 3만원에서 5만원은 매달 구독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작은 비용들이지만 이런 비용들만 줄여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는 기분성 소비 비용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월급 외에 수익이 들어올 때가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달 유독 매출이 높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설날과 추석 그리고 연말에 작지만 성과금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주변 동료들을 보면 설날, 추석 보너스를 받은 다음 날이면 무언가 하나씩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을 구매하거나 평소 갖고 싶었던 전자기기 아니면 고생한 아내나 남편에게 명품 선물을 해주기도 하죠. 저는 이런 소비를 기분성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월급을 70%를 매달 저축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매달 뭔가 예상치 않았던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경조사비 등을 계속 생각지 않았던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면 당연히 그달의 저축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달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들어오게 되면 저축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월급 외의 수익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들과 소비를 경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 지하철에서 직장인들을 보게 되면 스톤 아일랜드나 톰 브라운, 메존 키친의 아미, 브랜드 등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예쁜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한번 들렸다가 가격표를 보고 저는 바로 포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비쌀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저에게는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등산이나 수영같이 돈이 거의 들지 않는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골프와 테니스가 정말 대세죠. 제 주변에서도 주말에 많은 분들이 라운딩을 다녀온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얼마 정도가 드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레슨, 옷, 장비, 그리고 필드 비용까지 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더라고요. 초기 비용이 거의 저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아이쇼핑을 아내와 정말 자주 갑니다. 1층 명품 매장도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가격을 보면 정말 손이 떨릴 정도인 것 같아요. 아내와 저의 월급을 합해도
살 수 없는 명품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저는 지금에 맞는 소비 수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가끔은 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소비보다는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므로 옷을 가끔 사고 있는데요. 아직은 품질 좋은 값싼 옷을 입어도 괜찮은 나이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아주 가까운 훗날 저도 좋은 옷을 입을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당장 저와의 상황은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12년을 했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 수입이 조금은 많아서 빠르게 저축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회초년생 때에는 2천만원 모으기가 정말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축액도 커진 겁니다. 저는 일단 시작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1억이 어렵다면 1000만원, 2500만원, 아니면 5000만원씩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저는 예전의 저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작았는데 소비는 많이 하고 있지 않았는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지금은 확실히 예전의 저와 비교하면 자산은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많이 줄였습니다. 저는 이제 소비하는 것보다 자산을 사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쌓여가는 자산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요. 아마 다른 분들이 명품을 사거나 비싼 차를 살 때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목표는 금융자산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작은 것부터 바꾸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은 남돌이, 짠돌이라고 놀리고 흉봐도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자연스럽게 10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저에게 저축과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